박근혜 대통령이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에 참석해 세월호 참사에 대해 죄송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당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과 함께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에 관한 언급이 오늘 조계사에서 나왔어요? 예,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어린 학생들과 가족을 갑자기 잃은 유가족들께 무엇이라 위로를 드려야 할지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오랜 세월 동안 묵인하고 쌓아왔던 잘못된 관행과 민관 유착 이것을 원인으로 꼽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과 유가족들이 정부에 항의하는 핵심은 구조 실패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야당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도 오늘 세월호 관련된 기자회견을 했어요. 예,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또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이런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또 여야와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안전한 대한민국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법요식 발언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과는 시작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국가안전처 같은 즉흥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으로 상황을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안철수 대표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난 이상 지금은 국회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특검, 야당이 이제 수용을 한 거고요. 예. 여당 입장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새누리당은 사고 수습이 먼저라면서 특검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새누리당의 민현주 대변인은 정치권이 나서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거론하는 것은 국론 분열을 야기하고 사고 수습에 초점을 흐리는 거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또 안철수 대표가 광주 전략공천 문제 때문에 역풍에 휘말리니까 그거를 덮으려는 듯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서 비겁한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 이런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유가족들한테 죄송하다는 얘기를 한 마당입니다. 그런데 유가족들하고 같은 요구를 하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 정치 공세다 이렇게 새누리당이 규정을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볼 때는 유가족들에 대한 간접적인 공격으로도 보일 수 있다는 점, 이것을 좀 새누리당이 알고 입을 열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민주연합 얘기를 좀 더 해보죠. 광주시장 후보 윤장현 후보를 전략 공천했습니다. 예. 이후에 내홍이 계속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훈태 광주시장과 또 이용섭 예비후보의 지지자 250명 정도가 오늘 전략 공천에 반발해서 민주연합을 탈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안철수 공동대표는 윤장현 후보에 대해서 시민과 함께한 인물을 키워야 된다는 광주 시민의 바람에 가장 부합한 인물이다 이렇게 하면서 전략 공천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훈태 시장 측이 즉각 반발을 했는데요. 안철수 대표는 자기 사람을 심으면서 광주 시민이 무조건 복종하리라고 기대하는 듯하고 그 오만에 기가 막힌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상당 기간 앞으로도 이런 식의 파문 논쟁이 계속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전략공천 철회는 없을 테니까 이제는 강훈태, 이용섭 두 사람의 무소속 단일화 쪽으로 시선이 쏠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철수 대표가 광주 시민의 바람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이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론도 그렇습니다. 것 같군요. 경찰이 오늘 상황심리역 지하철 추돌 사고 원인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죠? 예. 지난달 29일부터 사고 당일까지 나흘 동안 신호기가 오작동했고 그게 사고를 냈다는 사실은 서울시에 발표하고 같았습니다. 경찰이 더 깊게 파고 들어간 부분은 왜 이 문제가 미리 보고되지 않았나 하는 점이었습니다. 경찰은 서울메트로의 한 직원이 사고 14시간 전에 신호 오류 문제를 위에다 보고했지만 제2신호관리소라는 곳에서는 그거 별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더 상부에다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보고가 안 돼서 일어난 인재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상황심리역에 서 있던 앞열차의 경우에 문이 잘 안 닫혀가지고 한 1분 30초 정도 늦게 출발을 했는데 그 문제를 만약에 그때 관제소에 보고만 제대로 됐다면 괜찮았을 텐데 그걸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도 경찰이 이번에 밝혀냈습니다. 그 문제를 보고만 했어도 뒤에 오는 열차에 신호를 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고 또 원래 있었던 신호기 고장 문제와 겹치면서 사고가 났던 겁니다. 아직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사람은 없고요. 종합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한 후에 추후 누구를 피의자로 할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12.12 쿠데타 주역들이 군인연금을 달라는 소송을 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예, 1979년 12.12 쿠데타 그리고 이듬해 5.17 내란 이 주역들이 군인연금을 달라고 행정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정호용, 허삼수, 허화평, 장세동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사람들 10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군사반란으로 유죄를 받으면서 국방부가 연금을 안 줘왔는데 수십억에 달하는 군인연금을 내놓으라고 지난 1월에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2003년에도 같은 소송을 냈지만 당시 서울행정법원이 반란군인한테 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소송을 냈고요. 또 동시에 내란죄, 반란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연금을 안 준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군인연금법에 대해서도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냈습니다. 네, 참 무슨 생각으로 이런 소송을 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또 다른 뉴스들 어떤 뉴스들이 있었습니까? 국제 구호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이 발표한 어머니 보고서에서 한국이 178개국 중에서 30위를 기록했습니다. 여성의 보건, 경제, 교육 수준, 그리고 영유아 사망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여성과 아동의 생활 환경을 평가하는 보고서입니다. 목포해양대, 한국해양대, 제주대, 군산대 이렇게 수산업계 혹은 해양계 대학의 실습용 배, 이 배는 최대 200명이 타고 국내와 해외 운항을 실습에 나서는 그런 배인데요. 3분의 2가 설령 20년을 넘어서 학생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북한의 본토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서 미사일 방어 MD 예산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미국 국방 예산 책정 시기가 다가오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관한 얘기가 앞으로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